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고를 보는 그 주에 어떻게 공부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제가 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빠르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계획하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두리번 하지 마시고 그냥 영상 끄시고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고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특별히 생각나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긴 싫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지금 공부하는 것 자체에 방해를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방법이 절대 정답이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보시고 따라하실 분들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시험 보기 바로 직전 3일은 아예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스터디를 했는데 정말 짧게 그리고 중요한 건 위주로 하기로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직전에 스터디에서 너무 지엽적인 거나 꼼꼼한 걸 물어보면은 또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멘탈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위주로 크게 물어보자. 그냥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될 정도로만 물어보자라고 미리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월요일날 교육과정 A 전체, 화요일날 교육과정 B 전체라고 계획을 짰지만 그거는 그냥 이제 형식상으로 한 것이고 교육과정 A 과목 전체를 물어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랜덤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중요하고 진짜 나올 것 같은 나의 픽을 위주로 해서 짧게 물어보고 끝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 자체는 스터디 범위랑은 상관없이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시험 보는 주에 월, 화, 수 이렇게 3일에 대한 표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 표에 따라서 진행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 그리고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그 다음에 진짜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따로 또 월, 화, 수가 지난 다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시험 보는 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의 공부 계획을 세우기 위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 과목에 대해서 또 전 범위에 대해서 꼭 한 번씩은 눈도장이라도 찍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고 나서 그 빈칸의 옆에 월, 화, 수 이렇게 글씨를 적어놔서 각 요일에 한 번씩은 공부를 다 하려고 했고요. 조금 자신이 있는 그런 과목은 수요일날 배치를 했고 확실치 않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월요일날 배치를 해서 월요일날 한번 봤는데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화수목금에 좀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 옆에 보면은 공부를 할 때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적어 놓음으로써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던 그 방향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을 직접 적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수학을 보면 핵심 원리 그리고 필수 암기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핵심 원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수학 과목에서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것인가 이걸 묻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수와 연산의 경우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필수 암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정말 단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들을 저는 계속해서 좀 미뤄왔던 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걸 따로 표로 정리해 놨던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선배들 자료 중에서 제가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자료 중에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측정 부분에 있어서 나 뭐 자료와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정리된 그런 표 있잖아요. 그런 암기표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 역시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되기보다는 깨우쳤던 그 과학적 원리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짚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영어는 마인드맵이 중요한 만큼 마인드맵을 한 번씩 잘 확인하면서 또 영어는 반드시 영어로 쓰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스펠링을 한 번씩 손으로 쓰면서 익혀주려고 했습니다. 정말 쉬운 스펠링일지라도 그 순간에 당황하면 엄청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들의 스펠링을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익혀두려고 했습니다. 국어는 오히려 부담이 조금 적었던 게 당일날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똘똘하게 풀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만일 모두가 모르는 그런 지엽이 나왔을 경우에는 나도 그냥 틀리면 된다 라고 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총론 역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10분이라도 꼭 봐주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때는 필수 키워드를 정확하게 인풋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음악은 수능형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 연습 문제 5개씩이라도 풀면서 수능형에 대한 감을 체화시키는 것, 그리고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걸 좀 꼼꼼하게 되짚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미술은 용어 위주로 아웃풋을 하고 또 양이 적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자주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회의 경우에는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취 기준 용어뿐만 아니라 모든 용어들의 정의를 명확히 살펴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과도 양이 적어서 공부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빠르게 꼼꼼하게 기억을 살려주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체육은 지엽에 집착하기 쉬운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엽적인 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엽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지엽에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도덕은 지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매일 지총을 조금씩 나눠서 정독을 해서 지총에 대한 빈칸 문제를 대비하고자 했어요. 물론 지총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통합은 필수 암기 요소를 종종 체크해주고 그리고 지총도 한 번씩은 쭉 봐주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창체와 안생은 빈출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들만이라도 정말 정확하게 봐주고 또 이거는 너무 달달 외우면 또 이것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막 전체를 무조건 통암기 하려고 하는 목표는 절대 아니었고 제가 정했던 암기 범위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꼭 외우겠다 했던 그 부분들만 정확하게 외우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너무 지엽적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때쯤 되면은 자신이 정한 암기 범위 내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험 보는 주에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갔는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 표의 이름을 6cm 점검표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수험 생활이 끝나가고 진짜 딱 이만큼, 딱 이 6cm만큼 콩알만큼만 남았다. 콩알만큼만 더 버티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지겹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이제는 딱 10cm 남았습니다. 열흘 남짓 지나면 이제는 더 보고 싶어도 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딱 10cm만 더 참자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버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건강관리가 최고입니다. 시험장에 멀쩡한 정신으로 또 멀쩡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 감기, 독감 꼭 주의하시고 컨디션 관리에 가장 힘써주시고 그냥 지금 하던 대로만 늘 하던 그 루틴대로만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